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23번째 디딤 영상에 이은 23-1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풀이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체크 문제와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학습지 75쪽에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문제. 자, 각 나라가 무역에 유리한 것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쵸, 국제 분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각국의 기술 수준, 자본 노동력 등의 차이로 인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바로 생산 요소의 차이가 국제 분업과 무역을 초래한다. 생산 요소의 차이에 따라서 각 나라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어,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역 당사국보다 적은 기회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을 뭐라고 할까요? 그쵸, 바로 비교 우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비용에 재화를 특화시키는 거죠. 이게 비교 우위고, 교역 당사국보다 낮은 생산비로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을 절대 우위라고 합니다. 절대 우위. 자, 기회비용으로 따지는 것이 바로 비교 우위의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어떤 생산비, 절대적인 생산비의 어떤 낮은 생산비로 따지는 것은 절대 우위의 개념이네요. 자, 각 나라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와 사고 파는 국제 거래를 의미한다 했으니까 무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무역 확대의 긍정적 영향에는 다양한 상품의 소비 기회가 증가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술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 얘기했고, 무역의 확대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를 증가시키죠. 무역의 확대는 그쵸, 바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 뭐 유치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유치원할 때 유치해 갖고 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 무역액, 수출액 플러스 수입액 분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무역액 분의 국내 총생산. 다시 말하면 GDP가 되겠죠. GDP 곱하기 100 한 것이 바로 무역 의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산품도 그 원료나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흔히 볼 수 있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어떤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자, 다른 얘기들은 다 맞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제어와 자원 위주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어떤 그런 무역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죠? 요즘은 서비스, 기술 또는 자본, 자, 이런 어떤 거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 글에서 도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첨단 지식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가 생산할 수 없는 상품을 생산해 수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와 섬유 생산 기술력이 모두 세계적으로 뛰어나지만 섬유는 우리나라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 나라에서 필요하지만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은 국제 분업과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보다 첨단 지식과 기술이 발달한 국가가 국제 분업과 무역에서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도 이 노동력이 풍부한 그런 점을 이용해서 그거에 특화시켜서 무역을 한다면은 그 나라 나름대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는 불리하고 기술력이 풍부한 나라는 유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둘 다 유리하니까 무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비교 우위론, 절대 우위론과 관련된 얘기네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죠?
생산량의 개념인지 생산비의 개념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친절하게 생산량이라고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A국은 반도체 섬유를 둘, 하나 단위로, 그 다음 B국은 하나, 둘 단위로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 자, 여기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반도체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 나라는 A국이다. A국. A국이 반도체 생산에서는 B국보다, 여기는 B국은 하나고 여기는 두 개.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클수록 유리한 거니까 절대 우위에 있고, 반도체 절대 우위에 있고, 섬유는 B국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네요. A국은 B국에 비해 반도체 생산성이 3배를 넘는다 했는데, 반도체 B국은 하나고 여긴 둘이니까 3배가 아니라 2배가 되겠네요. 틀렸고, 정답이 벌써 나왔네요. 1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3번. A국은 1시간에 반도체 2단위와 섬유 1단위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2단위 혹 또는 섬유 1단위를 생산하는 거죠. 여기 AND의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은 OR의 개념이죠. 또는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요거를 A국은 반도체 2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섬유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어 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섬유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나라는 A국이다. 아니죠. 여기서는 자, 비교 우위의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는 각각 절대 우위의 개념, 저기 절대 우위의 상품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섬유는 B국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A국과 B국 간에는 무역을 하지 않아야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된다 했는데 절대 우위론에 따르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A국이 반도체 절대 우위가 있고 B국은 섬유의 절대 우위가 있으니까 서로 교역을 하면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다음은 무역과 국제 분업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이해 틀린 말 하고 있는 학생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맞고 자, 무를 보면 여기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많을 때 생산 비용이 많으면은 비용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생산비의 개념은 적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많으면은 절대 열위에 있는 거죠. 적을수록 생산비가 적을수록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갑과 을이 있고 갑과 을이 있고 자, 이 사람들이 샤프와 그 다음에 노트를 생산하고 있네요. 그런데 자, 이렇게 4시간 걸리고 1시간 걸린다고. 갑은 4시간 걸리고 1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샤프를 만드는 6시간, 노트는 4시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문제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생산량,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생산량의 개념인지 생산비의 개념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시간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생산비의 개념입니다. 적게 들수록 유리한 거죠. 적게 들수록 유리하다. 자,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표로 나타내면은 자, 그러면은 갑은 자, 을에 비해서 둘 다 생산 이게 시간도 생산 비개념이니까 둘 다 적게 들고 있는 거죠. 자, 갑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을보다 둘 다 샤프와 노트 만드는데 절대 우위에 있다. 을은 샤프와 노트 만드는데 둘 다 절대 열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갑은 둘 다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게 뭘까요? 그쵸, 노트죠. 노트는 반배, 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밖에 안 들죠, 시간이. 그러니까 더 유리한 게 노트고, 갑은 노트고, 그 다음에 을은 둘 다 불리하지만, 자, 절대 열위에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해도 3분의 2이고 여기는 2배가 되는 거죠, 노트는. 그러니까 을은 샤프에, 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갑은 노트에 비교 우위가 있고 을은 샤프 연필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기회비용의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자, 샤프 연필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보면은 갑은
그러니까 샤프 연필을 한 자루의 기회비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샤프 연필을 만들기 위해서 노트는 얼마나 포기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갑 같은 경우에 샤프를 만드는데 4시간이 들고 노트는 2시간이 드니까 이 4시간 여기서 한 자루당으로 따지는 거니까 이 한 자루 4시간 드는 거를 노트로 따지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그쵸? 자, 4시간에 한 자루 만들었으니까 이 4시간을 투자하면은 노트는 2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노트 2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을은 샤프 연필 한 자루를 만드는데 6시간 들어오는 거니까 이 한 자루당 6시간, 이 6시간을 투자하면 노트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거는 4분의 6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4분의 6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을 어려운데 좀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노트 한 권 만드는데 값은 자 2시간만큼 들죠. 2시간에 한 권이니까 이 2시간을 샤프 연필 만드는 데는 샤프 연필 반밖에 못 만들겠네요. 그러니까 4분의 2 해서 한 권, 2분의 1 자루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을도 마찬가지로 해서 6분의 4.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쉽냐면은 생산비의 개념은 해당 제품의 분 아까 생산량의 개념은 해당 제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개념이 분모로 갔죠. 분모로 가서 나눠주면 되는데 이건 생산비의 개념은 한 자루당 따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로 가면 됩니다. 분자로. 그러니까 샤프가 여기서는 뭘까요? 4죠, 4. 이게 분자로 가니까 분자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제품이 분모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4가 되는 거고 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해당 제품이 샤프니까 이게 분자로 가서 6이 되고 분자 6. 그다음에 을은 노트는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4분의 6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노트 해당 제품이죠. 해당 제품이니까 이게 분자로 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밑에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이 되고 요 설명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자, 요 개념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좀 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정답을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문제 풀어보고 잘 모르는 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7쪽에 있는 내용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4번, 4번, 그 다음에 5번,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잘 모르는 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